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여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대본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와서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항상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여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또한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 중심 여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시장님과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견제 감시하는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시의원들의 어떤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협치하면서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여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침 직접 말씀해 주셔서 좀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그 사실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었죠. 네. 그 여성 다른 거와 다르게 또 여성 청소년에게 위상용품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관련해서 약간 다른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다는 식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반대 논리를 폈던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복지라는 거를, 물론 저도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 있지만 때로는 그 보편적 복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논리를 펼 때 저희가 그 시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좀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저도 드렸어요. 사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을 준다는데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가능하나 우리 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비 매칭 사업으로 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니까 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을 또 조율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력을 보면 농협중앙회 직원으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실 농협중앙회라 그러면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직하고 또 농사를 또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 과정이 사실 다들 그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힘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이 선거 전에 제가 조합장 선거도 나갔었지만 그 부분을 저에게 어떤 악의적인 해석을 해서 제가 중앙에서 사고를 쳐서 공금 횡령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전 선거 전략에 이용당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한테도 대출 5천만 원씩이나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도 담당을 할 때 이천에 쌀 축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오래전 얘기지만 지부장님이 농정과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분들하고 저녁을 먹고 요즘으로 보면 룸사롱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런 게 문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 두 분은 구속을 당하고, 그리고 지부장님은 벌금을 물었고, 저희는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사실은 일을 하고 충실하려고 농협에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쁜 결과가 일어나니까 회의를 느꼈어요. 직장에 대한 회의. 왜냐하면 동료 직원에 대한 배신, 또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보람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명예퇴직 신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명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양난도 좀 키우셨었고요. 네. 17년 농사졌습니다. 네. 작년에 선거 때,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선거 한참 바쁘게 다니시는데, 작년 봄하고 올해 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당연히 변화가 크죠. 그 당시에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거 활동하던 시점이 지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선이 된 다음에 다른 봄을 맞이하니까
감회가 확실히 다르다고 판단하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장애인, 노인, 뭐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서 여주시 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갖다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건은 그 당시에도 이제 의장과 그 시장께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이제 최초에 제가 의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하는 날 그 장애인분들이 2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갔냐, 왜 의원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2층에다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우리가 의원이 되면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의회를 가보니까 정말 엘리베이터가 본청에 있는데 의회 사무실은 없길래 그걸 이제 그 의회 사무과장과 논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마침 장애인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항의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시장님이 계셨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여주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지금 아마 올 여름이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하반기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공될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일입니다. 그 경기도가 그 수도권 정비기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에서 그 여주시 그 경기도 내 그 접경 지역 그 김포, 파주, 연천, 양주 그리고 포천 등 이런 그 접경 6곳과 양평군, 가평군 등 이제 농촌 지역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두 곳을 해서 모두 8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명단에 여주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여러 가지 소란도 좀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치된 것에 대해서 좀 그 많은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여주시가 얼마만큼 규제에서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과연 우리 여주시나 우리 공직 관련자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 발표하는 순간까지 몰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여주시민으로서는 이거는 강력히 항의해서 우리 당연히 여주시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데하고 농가 인구를 비교해도 우리가 그 농촌이라는 그 상황이 지금 16.7%인가요? 농가 인구수가. 인근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솔직히 그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분노하고 이거는 저희도 지금 시의원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사실 1년 정도 이제 거의 다 다가오는데 이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 보통 그래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그 이유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정치인이라고 이제 시의원이 정치인이라고 보는 시각은 좀 그렇지만 제가 항상 모토로 삼고 경구로 삼고 있는 문구가 그 제가 함석헌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그 공자님 말씀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 정의하지 않은 정의하라는 그걸 저는 항상 제 그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의원으로서 항상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언제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의원이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무래도 농업을 하다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농업 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그 전에 화훼연합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란 재배를 한 17년 해봤지만 정말 화훼 산업이 점점 어렵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농촌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생산한 거에 대한 이 지역에서 소비도 가능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여주시는 어떻게 또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소외된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된 어르신들 그런 계층에 대한 우리가 여주시가 또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은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서광호 의원이 속하신 그 자유한국, 네. 지금은 이제 소수당이 됐어요. 네. 여주시의회에서. 네. 그 앞으로 그 의정 활동을 그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대 당으로 지금 그 시의원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건 반드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의원은 당을 떠나서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이라서 뭐 도나 중앙정부에서 뭐 어떤 당 방침을 내려서 여주시 정책에 간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 당도 그렇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다면 저희가 공천은 뭐 당을 통해서 받았지만 일은 당을 떠나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저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시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려하지 마시고 정말 시의원들이 초심 잃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당은 그렇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의정 활동 프로그램 중에는 국내외 그 연수 활동도 있습니다. 네. 그 예천군 의회에서 해외 연수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해외 연수에 대한 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요, 제가 제 자식이라면 여행을 많이 보내서 견문을 넓혀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 만약 자식을 키운다면. 그래서 해외 연수가 반드시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시의원이 돼서 정말 해외에 가서 정말 어떤 그 여주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예천군에는 그게 이제 어떤 놀이성으로 이렇게 해외 연수를 일정을 꾸민다면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여주시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하고 결산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일정도 그 물론 이제 그 교육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서 보고 배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그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독일에 갔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고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단순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면에 관한 조례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지금 1인당 뭐 5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조례를 만드시려고 했지만 그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조례를 좀 보류를 시킨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지 분야 하려면 국토부 매칭을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여주시에 12만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보류했습니다. 그런 일례가 가서 보고 배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국외연수가 뭐 나쁜 단점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장점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신중하고 좀 접근을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만약 그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해외 연수를 꼭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년 네. 이제 채워가고 있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마지막에 인사를 겸해서 좀 소개를 좀 주시죠. 제가 이제 항상 느낀 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그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발로 뛰는 그런 시의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저를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한테 많이 듣는 그런 자세, 낮은 자세, 그걸 그리고 실천하는 자세, 이런 시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말씀을 듣고 네, 실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을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네. 또 좀 좋은 일로 네. 좀 더 자주 뵙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